다음 문제는 속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에 침이 묻어야 이것이 풍년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의 증수 요인은 예로부터 적심, 배토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은 적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인데요. 이 농작물은 깨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에 농업 관련 속담 모음책이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요. 콩작물은 생육이 과도하면 웃자람 현상이 발생되고요. 곁가지가 줄어서 쓰러지기도 쉽고 수확량도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곁순을 잘라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속담의 유래는 소가 콩밭에 들어가 콩잎을 뜯어먹었을 경우 적심의 효과가 나타나서 소가 뜯어먹지 않은 콩밭보다 더 많이 수확된 경험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정도까지 설명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100점입니다. 이 정도면 뭐 주관식으로 가도 100점이겠는데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과찬이세요. 아무래도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그런데 혹시 PD님은 농업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농튜브 다음 콘텐츠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농업 상식 퀴즈 다 맞추시더니 그냥 자신감이 막 올라면 과거보다는 시급한 현재의 상황을 먼저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죠.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강물은 과거에 누군가가 흘려보낸 결과물이잖아요. 농업, 농촌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해 아는 일이 먼저 아닐까요? 야, 역시 농협 직원. 알겠습니다. 그럼 농업의 역사라면 설민석 씨처럼 강의라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잠시 우리 농업의 역사를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먼저 선사시대 농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에서는 피, 조 등 잡곡과 함께 돌갱이, 돌보습 등의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기의 농업은 신석기 중기 이후에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정착농경이 시작됐으며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물 관리를 위한 수리시설 축조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후 기원전 4세기부터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농경기술의 발전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철제 농기구 보급이 확대되어 대량 생산 농경의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우경을 시작했고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벽골제 등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려시대는 전통 농경이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나라에서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를 개간하면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 건농 정책을 실시했고요. 윤작법이 발전하여서 생산력은 늘어났죠. 아울러 원나라에서 목화가 도입되는 등 신작목 도입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가 이때죠. 문익점. 그럼 조선시대는요? 조선시대에는 농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기라 할 수 있죠. 농사직설, 산림경제, 농가집성 등 다양한 농서를 편찬해서 기술을 보급했고요. 국가표준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시비법 발달, 모짜리 활용하는 이양법 확대, 고구마, 감자, 고추 등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작목이 도입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농업은 수탈의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우리 농업은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고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의 전쟁 식량 창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본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전형적인 식민지 농업 형태가 되어버리죠. 일본의 쌀 공급을 위해 기존의 많은 작물들이 사라지고요. 미작 중심의 단작으로 농업 구조가 변경됐습니다. 게다가 쌀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 화학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농지가 황폐화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일제는 우리 농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일제의 폐해가 농업 부분에도 심각했네요. 그쵸. 해방 이후 현대의 농업은 과학기술과 연계됐습니다. 여기에 민주적인 제도가 결합하면서 농업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 전체 인구 중 7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식량 부족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작농 문제도
매우 심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농지개혁법을 1949년에 제정하여 유상몰수, 유상분배 형식의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 농업 증산계획을 세웠으나 6.25 전쟁 발발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도입돼서 국내의 극심한 식량난 및 물가 고의 해소와 경제 부흥에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식량 원조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나요? 미국 잉여 농산물의 영향으로 국내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생산 구조를 기형화하여 농산물 생산의 완전한 자립화를 멀게 했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쌀을 중심으로 국내 농산물을 가격은 하락할 거니까요. 1960년 4.19 혁명으로 탄생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62년부터 시작했고요. 67년에는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을 감안해서 농업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증산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의 개발과 보급입니다. 80년대 이후는 이전 증산이라는 획일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농업도 다양화의 길을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농업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기계화 업농이 확산됐습니다. 또한 농기계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를 정리하고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등 농업 부분의 생산 기반도 조성되었고 작물의 온도, 습도 등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보급됨에 따라 채소 화훼 시장이 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92년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농산물 수입이 사유화되면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도 역시 커져왔었죠. 야,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되네요. 피디님 어떠셨어요? 지금의 농업 문제가 불쑥 찾아온 것이 아닌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네, 좀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고맙습니다. 놀면 뭐하니? 농업 어디까지 파봤니? 저도 꼭 구독할 거고요. 다음 방송은 어떤 내용이죠? 농튜브 실시간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이 농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해보려고 합니다. 농업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오해도 풀어보고요. 저도 시청하면서 댓글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보라 농업을 보라의 농튜브 채널 농업 어디까지 파봤니?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